진짜 이 대학이 이렇게 바뀔 줄은, 내가 최대 입시 클리닉 공지사항에서도 이제 미리 이거는 제일 먼저 써놨던 거고, 조회수 막 몇천 회가 됐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아무래도 막 수시가 확대된다, 뭐 정시가 좀 축소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제가 지난번 수시편에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입학 관계자분들. 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채널 민준쌤 TV. 자, 안녕하세요, 민수쌤입니다. 자, 지난번 올린 영상 이제 수시편 보고 오셨을까요? 혹시라도 이 정시 관련해서 영상 보시는데 수시편 안 보셨다면 먼저 빨리 그거 영상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요,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2026학년도에 꼭 이것만은 알자 정시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개수는요, 수시 때는 제가 7가지 소개를 드렸는데 10가지가 되겠더라고요. 정시가 좀 더 굵직굵직하게 바뀌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2026학년도 전형 계획 기준이고요. 차후에 발표되는 수시 요강이나 정시 요강, 이렇게 최종 요강 때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027학년도, 2028학년도 예비 고2와 고1에 대한 상황은 차후에 전형 계획을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분석에 대해서 제가 또 3월달부터 또 민수앤TV 전매 특허 영상이잖아요, 공개해 드릴 거니까 뭐 디테일한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제가 대학별 분석 때 언급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2026학년도 정시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야 이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아시고 또 전략 잘 세우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충청권에 이 대학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을까 저도 의외였습니다. 바로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입니다. 저는 우선 바뀐 거 좀 얘기하기 전에 좀 많이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맨날 무슨 5명 뭐 이렇게밖에 안 뽑으니까 뭐 이거 지원하기도 애매하고. 우선 정시에서 원래 나군이었습니다. 나군이었는데 이게 가군으로 넘어갔어요. 자, 가군으로 넘어갔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한국교원대학교와 충청권에서 정면 승부하겠다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충북대학교가 이제 가군에서 나군으로 넘어왔었잖아요, 2025학년도에. 그 빈자리를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넘어갔다.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군 변경 외에도 원래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유연성을 봤어요. 자, 유연성 어떻게 됐을까요? 네, 폐지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체조와 이제 배구, 이런 기능실기가 좀 더 확대가 되었고요. 25미가 20미 로 바뀌었습니다. 네, 멀리 뛰던 게 좀 짧아졌어요. 네, 그리고 서던트 점프는 유지가 되었어요. 큰 틀에서 본다면 유연성 폐지했고, 그 다음에 기능 실기가 또 생기면서 왕복 달리기의 길이가 줄어들고 서던트는 유지가 됐다. 자, 이렇게 정리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유연성이 폐지가 되면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 또 생겼고요. 가군에 대신 이제 쓸만한 대학들이 많이 또 생기다 보니까 좀 더 경쟁률이 또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 첫 번째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대학은요, 제가 수시편 마지막에 소개드렸던 내용인데 이거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정시에서 국민대학교 스건제는 이제 만나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네,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 자, 이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아무튼 수능 전형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스포츠 교육과 스산만 남았습니다. 네, 실기 전형이니까 열심히 또 수능과 실기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건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자, 세 번째 대학은요, 나군의 네임드 대학 세종대학교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종대학교는 뭐 실기나 이런 게 바뀐 건 아니고요. 좀 내신이나 좀 없앴으면 좋겠는데 내신은 아직 그대로 좀 있고요. 수능의 반영 방식이 국어 50에 영어 50이거든요. 국어 70에 영어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어떻게 됐어요? 국어의 변별력이 무려 70%로 바뀌었다. 아무튼 세종대학교만큼 이제 국어를 많이
많이 보는 학교는 아마 용인대 외에는 뭐 특별하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국어 열심히 또 잘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뭐 세종대학교가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만약에 국어나 영어 지금 상황이 아니라 실시 바꾼다면 또 입시의 결과 또한 또 많이 바뀌게 될 수 있으니까, 네, 세종대학교 이제 가고 싶다 한다면 제멀 매디스볼 던지기 20m 왕복 달리기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국어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종대학교 수능 반영 방식 바뀐 거, 자, 세 번째로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네 번째는요, 이거는 다군에서, 그리고 이 대학 자체로 봤을 때는요, 드디어 바뀔 게 바뀌었구나. 자, 소개를 드리자면, 자, 숭실대학교 스포츠학부가 유연성이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물론 유연성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2년 동안 경쟁률의 변화가 어떻게 됐어요? 좀 낮아졌잖아요. 물론 2025학년도 때 좀 올라가긴 했어요. 네, 하지만 유연성이 폐지가 되면서 뭐가 생겼을까요? 10m 왕복 달리기가 생겼습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 드릴게요. 자, 유연성 폐지됐어요. 경쟁률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숭실대학교는 다군에서 이제 또 경쟁률 막 거의 뭐 30대1, 뭐 35대1, 40대1까지 찍을 기세로 이제 갈 건데, 가뜩이나 이제 가천대학교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숭실대학교가 흡수한 게 아니라 이번에 입결 보니까 순천대학교 쪽으로 좀 넘어간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거 다시 아마 인서울권 숭실대학교로 다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숭실대, 자, 이번에 유연성 폐지됐으니까 혹시라도 숭실대학교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금 유연성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학생들 있다면 빨리 주력 훈련이나 더 열심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숭실대 소개를 드렸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대학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 역시나 이제 숭실대학교 다군 얘기 드렸으니까 이제 광운대학교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광운대학교의 실기가 이제 변경이 됩니다. 뭐 내신이 폐지되거나 뭐 다단계 전형이 폐지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서전트 점프가 이제 폐지가 됩니다. 항상 말이 많았죠. 이거 어떻게 바뀝니까? 제자리 멀리 뛰기로 바뀝니다. 바뀔 게 바뀌었죠. 제 생각에는 좀 더 객관성이 유지가 되면서 좀 더 경쟁률 상승에 뭔가 요인이 될 것 같다 하는데, 여전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윗몸 일으키기 30초짜리 윗몸 일으키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 이거 없어졌으면 숭실대만큼 경쟁률 많이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제멀, 사이드 스텝, 시더, 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참고하시는 의미에서, 또 실기가 바뀐 거는 아무래도 좀 소개를 해주는 게 맞잖아요. 광운대학교 다섯 번째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제가 소개드릴 학교는요, 사실 여기는 이제 수능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들에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굵직하게 변경된 게 있습니다. 바로 경희대학교가 수능 전형이잖아요. 경희대학교가 수능 전형인데 수능의 반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수능의 반영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 국영탐 중심에서 이제는 국탐 중심, 이제 영어는 이제 감점제로 바뀌면서 국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반영 비율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국어 60에 탐구 40% 반영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국영탐 50, 20, 30 이렇게 반영했거든요. 어쨌든 높았는데 50, 30이었잖아. 이게 60, 40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승된 어떤 비율을 본다면 30에서 40 올라간 게 이제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탐구의 변별력이 많이 올라갔다. 자,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경희대학교뿐만 아니라 뭐 저는 항상 국어, 수학을 항상 잘할 수 없기 때문에 탐구를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라 라고 했는데, 이번 경희대학교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차후에 제가 대학별 분석해서 좀 더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 번째 소개를 드렸고요. 일곱 번째 대학은요, 진짜 이 대학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제가 최대 입시 클리닉 공지사항에서도 이제 미리 이거는 제일 먼저 써놨던 거고, 조회수 막 몇천 회가 됐어요. 자, 어떤 학교입니까? 바로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과가 또 많이 바뀌었어요. 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수능의 반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수능의 반영 방식. 기존에 탐구 반영 비율이 18%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30%로. 그만큼 국어 수학의 반영 비율의 상황이 좀 바뀌었을 거잖아요. 뭐 어떻게 됐어요? 탐구가 무지막지해졌습니다.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데 뭐예요? 30% 반영합니다. 국어 1 맞을 자신이 없다면 탐구 열심히 1 만드세요. 자, 이거는 성균관대학교는 지금 촬영한 시점에서 이미 2025학년도에 대한 입결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바꿔봤어요. 올해의 점수 아이들을요, 전형 바뀐 대로 2026학년도의 기준으로 수능 반영 방식대로 바꿔봤는데 입결이 완전히 바뀝니다.
탐구 이 30% 한 과목 반영되는 게 입결 차이가 완벽하게 바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어 수학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없다면 탐구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아무래도 막 수시가 확대된다, 뭐 정시가 좀 축소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제가 지난번 수시편에 좀 이야기 드렸었는데 성균관대학교는 예외입니다. 정시가 지난해 기준 22명에서 6명이 늘어났어요. 28명 선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입학 관계자분들. 네, 28명 선발해서 아무래도 경쟁률 완화도 좀 될 것 같고 성대 정말 네임드 있는 대학이잖아요. 그렇게 기쁜 소식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원 확대와 탐구의 반영 비율이 올라갔다. 이것만 미리 알고 계시고 열심히 탐구 준비 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균관대학교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8번째 대학은요, 지난번 수시에서 제가 인천대 체육과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인천대학교 운동건강의 전형 방법이 많이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선 수능의 반영 비율이 올라요. 지난해 수능 40에 실기 60인데 이게 바뀌어요. 수능 60에 실기 40으로 해서 수능 위주의 대학으로 바뀌었고요. 수능 반영 방식은 국어 45, 영어 10에 탐구 45였는데 영어의 비중이 조금 올라갑니다. 40, 20, 40이지만 저는 뭐 영어는 어차피 등급제니까 절대평가니까 그래도 역시나 탐구에 대한 비중은 굉장히 역시나 높은 편이다.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천대학교를 생각한다면 저는 무조건 탐구 열심히 해라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경희대와 성대와 마찬가지로 인천대 수능의 반영과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만 탐구는 아직까지도 막강한 반영비를 갖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앞서서 수능 위주의 전형이다 라고 했는데요, 제자리 멀리 뛰기가 이제 폐지가 되고 뭐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두 종목 지그재그런과 매던만 이제 두 종목만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대학교 체육학과가 두 종목으로 바뀌었듯이 인천대학교 운거는 이제 수능 위주의 대학으로 이제 탈바꿈 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국어 1에 뭐 국어 2에 이 정도 급은 아니에요. 이 정도 급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인하대학교가 이제 군이 바뀌잖아요. 인하대학교가.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는 상황들, 가군의 인하대를 쓰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인천대 운건 쪽으로 좀 몰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대 운건 열심히 또 수능 준비 또 잘 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9번째 대학은요, 인천대학교 이제 체육교육과 빠르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수시 때 좀 언급 드렸습니다. 턱걸이와 매달리기가 폐지가 되면서 뭐가 생겼나요? 네, 이제 딱 생각하면 돼요. 매던 생겼습니다. 매던 생겼고요. 이제 쉽지 않아요.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는 실기의 변별로 올라갔다. 저는 이렇게 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경쟁률도 소폭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턱걸이 매달리기가 매던보다는 조금 하기가 어려운, 준비하기 어려운 학교잖아요. 대신 저는 실기의 수준은 올라가겠지만 아무래도 매던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선천적인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실기에 대한 변별이 좀 올라간 만큼 수능에 대한 영향도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소폭 내려가지 않을까. 자,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9번째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수시 때 이야기 드렸던 내용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스포츠과학과가 이제 시더비 폐지가 되고 이제 농구 골미슛으로 이제 전환이 됐다. 뭐 이거 수시 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경쟁률 상승이 있다. 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순천향대학교는 좀 욕심쟁이에요. 가뜩이나 경쟁률 엄청 높은데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는 이제 10번째까지 다 소개를 드렸지만 뭐 추가적으로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인하대학교가 이제 가군에서 이제 다군으로 넘어갔고 그 빈자리를 인천대 운건이 먹으려 한다. 자, 요 정도 이제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그래도 정시 한번 정리 좀 한번 드리면요. 자, 수시와 마찬가지로요, 메디스볼 던지기는요 역시나 이제 중요도가 상승했습니다. 뭐 물론 올해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제 서울 과기대도 이제 매던 바뀌었고 고대 국수도 바뀌었고 한체대도 매던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덥과 유연성 같은 이런 근지구력적인 요소가 폐지가 되면서 매던이 증가가 됐고 매던의 어떤 중요도가 증가가 됐고 거기에 더해서 기능실기 또한 뭐 골미슛 같은 게 이제 생긴 것들도 있으니까 건대나 물론 숙대 이렇게 해서 기능실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농구도 열심히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매던 중요해졌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뭐가 자꾸 중요했다, 수능 중에 뭐가 중요해졌어요?
탐구가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자, 탐구 매우 중요해졌어요. 자, 여러분 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아까 경희대학교 때문에 제가 탐구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지금도요, 한국체육대학교, 뭐 서울과기대, 뭐 이런 학교들, 지금 인천대 이런 학교들 탐구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나 100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 체대는 물론 뭐 표점 반영하지만 미리미리 제발요, 제발 지금 뭐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한데 저는 초기에 좀 탐구를 좀 잡고 가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탐구만큼은 50점 만점 중에 제가 47점 정도 이상 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대비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2025학년도와는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군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 자, 공주대학교가 가군으로 넘어가고, 그쵸? 체육교육과라서 좀 이건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요. 인하대학교가 이제 가군으로 넘어가면서, 가군에서 다군으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가군에 대한 그런 빈자리들을 누가 채울 것이냐. 또 인하대학교가 또 인기가 있는 학교잖아요.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또 다군으로 넘어가면서 체육교육과와 경쟁률을 나눠 먹을 것인지, 아니면 뭐 숭실대학교라든지 광운대학교 같은 이런 인지도 있는 학교들을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인하대 스거를 또 얼마나 넘어올 것인지, 이런 것도 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 약간의 다른 또 입시 판도가 많이 있을 것이다. 자,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빠르게 제가 이거 원고 준비해 놓고 이제서야 수시와 정시 다 이렇게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수시와 정시편 보시고 나서 큰 틀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은 거의 다 잡으셨을 것 같고요. 물론 실기나 뭐 수능이 바뀐 거, 뭐 학종이 증가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가 목표하는 대학의 전형 방법을 확인하고, 또 입결, 작년에 어떤 학생들이 입결을 했는지 한두 개의 뭐 표본이 아니라 정확하게 다 예상까지, 예비까지 다 확인해 보고 명확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서 나의 실기 능력은 또 어디까지 올려야 될 건지, 올만점 맞고 들어가는 학생들은요, 몇 안 돼요. 몇 안 되고 항상 내가 어디까지 올리면 되는지 그 현실적인 기준을 잘 세우면서 또 여러분들의 목표 대학 하나하나씩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아니 스카이는 바뀐 게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바뀐 게 없습니다. 네, 바뀐 게 없으니까 작년 입결 잘 확인해 보시고, 또 올해 제가 공개하는 대학별 분석 잘 확인해 보시고, 또 가까운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협력 학원들 있잖아요. 네, 학원들 가서 또 상담도 많이 받아보시고, 디테일하게 뭐 이 영상뿐만 아니라 좀 더 정보에 대한 걸 많이 습득한 다음에 그런 지원에 대한 전략은요, 정보가 많을수록 되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 편 다 마무리했습니다. 새해 복 정말 다시 한번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2026학년도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들 많이 나올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민쌤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달리 체육대학 합격 예측 플랫폼 지원도 이제 앞으로 업데이트 앞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